지금 시바이누 코인은 월 초부터 하락세와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점 줄고 있는 거로만 보이죠. 하지만 이 코인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전망이 좋은데, 최근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협회는 시바이누를 그린리스트에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그린리스트는 비트 이더 같이 ETF와 유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편입되는데, 이번 편입으로 시바이누의 일본 내 거래소 상장 절차가 간소화됐을 뿐더러 더 멀리 봤을 때 ETF 상장 가능성이 나스닥이 또 높다는 거죠. 이어서 전반적인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개발 속도는 유지되고 있는데, 시바리움 기반의 처리 속도 개선과 수수료 절감 구조, 프라이버시 기능 강화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 속에 지금같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가 투자의 기회인 거죠.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은 1원도 안 하는 금액에서 수십만 배 상승해 단돈 몇만 원으로 또 몇억, 몇십억씩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줬죠. 이 코인은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초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SNS 게시글과 함께 밈 코인이라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생겨났죠. 밈 특성상 극도로 낮은 가격대가 형성되는데, 대박을 노리는 투기 심리를 자극한 게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겁니다. 이때 이런 투기 심리를 풍자하듯 도지킬러라는 닉네임으로 시작한 시바이누는 강력한 커뮤니티와 마케팅으로 단기간에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개발자들은 밈 코인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주요 유틸리티를 개발했고, 현재까지도 실용성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시바 수합으로 디파이 기반을 다진 후 시바 이터니티를 추가했고, 시바리움이란 핵심 인프라를 구축했죠. 이어서 현재는 개발 중인 메타버스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유틸리티들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 목표들만 달성해낸다면 시바이누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주장도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발행량과 구조의 한계점을 짚고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았었고 초기 저점 물량들이 폭등 후 한 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만 남고 초기 자본은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규제와 함께 조정장도 길어지면서 투자 심리도 꺾이게 된 거라는 건데, 하지만 이 부분들은 개선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미 가격이 빠진 이 코인이 왜 가능성이 있냐고 말씀드리냐면, 활발한 생태계와 기술력 때문이죠. 밈이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홍보 효과로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였고, 실사용화를 넓혀 유틸리티를 확보하는 파트너십 체결과 현실적인 로드맵, 그리고 끊임없는 개발은 밈 코인의 리스크는 탈피하고 투자 신뢰도를 상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발행량은 많지만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레이어 2 네트워크를 통한 자동 소각 메커니즘을 업데이트해서 거래 수수료의 일정 비율만큼 토큰을 소각하는 시스템을 사용 중인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소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최근엔 소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사용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네트워크 확장성과 보안 기능 개선을 꾸준히 진행하며 디파이, NFT 등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온 오프라인 모두 시바이누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매장도 점차 늘어나 제휴 매장은 10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증가로 해외 코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 드네스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2030년까지 누적된 소각 효과와 함께 네트워크 활성화로 전고점을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거라는 의견이 있죠. 이어서 가상자산의 규제도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제도권 내에서 감시가 불가한 코인들의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법안을 강화해서 적용시켰던 건데, 2025년 9월 SEC가 디지털 자산 일반 상장 기준을 승인해 기존 개별 심사로 더디고 엄격했던 기준이 완화되며 제도권으로 진입이 수월해졌습니다. 따라서 SEC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코인들은 순차적으로 ETF가 승인되면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가능해졌고, 기존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죠. 규제 강화와 함께 외부적인 요인으로 길어졌던 위축된 투자 심리도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바이누도 ETF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미국의 T 로우 프라이스 그룹의 액티브 크립토 ETF S1 서류를 보면 시바이누가 편입 가능한 자산으로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즉, 유통량이나 규제 같은 부정적인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문제들인 거고, 지금 같은 실질적인 발전과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다면 ETF 승인은 사실상 확정이라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어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코인인 겁니다. 근데 장기 투자가 수익률 좋은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긴 시간 동안 변동성을 버텨내는 게 어렵고, 시드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힘든 거죠. 그렇다면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기반과 구조만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미 실천 중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시바이누는 전망이 안정적인 종목인 건 맞지만 이 코인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하면서 안정적인 자산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 그리고 리스크는 있지만 리턴이 큰 자산, 다 비중을 다르게 잡아놓는 거죠.
이미 제도권에 들어간 비트 이더 같은 대형주의 비중을 늘려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시바이누 외에 또 유망한 알트코인과 밈코인들도 선점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과거 시바이누 같은 폭등이 있을 소액으로 수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코인도 몇만원 정도의 적은 비중으로라도 들고 가자는 거죠. 하지만 당장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만 수백 개인데 개인이 일일이 분석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공유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 설명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공유받기 전에 앞서 왜 굳이 알려줘나 싶으실 텐데요. 이런 생각 드시는 게 당연한 거죠. 솔직히 선물 시장 같이 한쪽은 무조건 잃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었다면 알려드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코인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저는 코인판에서 지난 8년 동안 벌만큼 벌었고, 이제는 시드를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은 채 여유 자금으로 큰 폭등이 있을 만한 코인만 분석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신청 방법은 총 2가지인데요. 우선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 들어가셔서 양식을 작성해주신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식 작성을 어려워하신 분들도 종종 계셔서 개인 번호로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0-7687-7841 이 번호로 검증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신청 확인용이라 카카오톡이나 전화는 확인이 어려워서 꼭 문자로 검증이라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트레이더 김준수였습니다.